안녕하세요. 투자보감의 김나연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 성공 투자하셨나요? 아니면 종목별 차별화 때문에 고민이 많은 하루 보내셨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목 계속 가져가도 괜찮을까 아니면 여기서 손절해야 할까 고민이 깊으신 분들을 위해서 종목에 대한 진단부터 처방까지 한 방에 속 시원히 해결하는 시간 저희 투자보감이 어려운 시장을 건강하게 헤쳐나가기 위한 투자의 맥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저희 투자보감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로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종목 상담 신청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릴 텐데요. 전화 02377-210-0269번, 02377-210-0269번으로 가지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되고요. 저희 문자 참여도 열려 있습니다. 문자는 1899-9738, 1899-9738번으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저희가 낱낱이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실시간 종목 상담에 앞서 좋은 기법으로 종목을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투자보감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사임당 함소혜 전문가의 핵심 비법이 담긴 투자보감 함께 만나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신사임당 함소혜 전문가입니다. 이번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주기에는 어떻게 보면 급락이 나와주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라든지 계좌가 요동을 치면서 정리를 해야 하나 아니면 뭐 들고 가야 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번 주 금요일에 나오진 않았지만 저는 이제 저번 주 금요일 그다음에 주말 꾸준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나라가 미국 증시를 좀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지만 최근의 증시의 흐름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 시장에 선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지수의 다른 이제 글로벌 지수들이 조금 더 따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월요일장에는 상승장으로 마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월요일 날에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화요일 날에 약조정 주는 모습, 그다음에 오늘 장에는 양봉 마감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상승했던 뭐 제약주라든지 그다음에 뭐 기술주들 이런 이제 종목들이 이제 상승했다가 상승분을 반납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어떤 부분이냐? 지금 뭐 오늘 장에도 뭐 지수는 양봉이었지만 내일 종목들은 많이 빠진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일 장은 어떻게 될까? 혹은 내가 지금 현금화를 해야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저는 요즘에 증시를 뭐로 비유하고 있느냐? 농사를 짓는 거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농사라는 게 어떻습니까? 이 씨를 뿌리는 시기가 있고 수확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시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이모작을 많이 하는데 이 이모작에서 일단 뭐 씨를 뿌리는 과정, 그다음에 뭐 수확을 하는 과정, 그다음에 뭐 중간에 뭐 비료라든지 이런 걸 주면서 잡초를 제거하는 작업 등등의 이제 시기에 따라서 맞춰가지고 해야 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전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1년을 하나의 농사, 이 주식 농사를 지어가지고 제대로 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멘탈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가 뭐 크게 뭐 태풍이 엄청 많이 많이 분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해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반적으로 뭐 홍수가 나가지고 이런 뭐 농산물이 잠기는 게 아닌 이상 크게 뭐 날씨에 연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게 농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농사 같은 경우에도 시간 싸움, 그다음에 이런 뭐 날씨도 뭐 중요하지만 이 전반적인 뭐 비가 오고 해가 뜨고 그다음에 구름이 끼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빠지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상승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농사와 같이 생각을 하신다면은 1년 농사를 봤을 때 지금 어떤 종목들을 잡아야 연말에 제대로 된 수익 수확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전반적으로 악재와 호재가 지금 번갈아 출현을 해주면서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과연 현금화를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지수가 빠지고 이런 뭐 주가가 빠졌을 때 과연 손절을 쳐야 하는 것인지라고 이제 의문점을 던졌을 때 저는 손절보다는 보유를 하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종목들이 개별적으로 악재가 떴다면은 정리를 해야 맞지만 이런 지수의 움직임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로 가는 부분이라면
지수가 다시 한번 반등을 줄 때 상승해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금화를 이 시장이 빠질 때 현금화를 하는 것은 약간 우매한 매매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뭐 시장 등락폭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제가 봤을 때는 거래량을 체크하고 이 기업에 내재되어 있는 악재가 있는 것이 아닌지를 좀 체크를 하신다면은 지금 시장에서 손절하고 다른 종목을 매수해서 복구를 하시는 것보다는 들고 가시다가 상승장에서 어느 정도 뭐 수익권이라든지 뭐 약 보합권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간략하게 이제 세 가지 파트로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의 이제 주제를 보면은 이제 주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확한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써왔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외인 기관들이 매수할 때는 매도,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할 때는 외인과 기관들이 매도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합니까? 개인들이 매수해줄 때 외국인 기관들이 차익 실현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매동을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시장에서 주가 등락폭, 증시의 등락폭은 있지만 보유를 하고 가지고 갈 만큼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가 갈림길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장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우량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의 기술주들이 이제 하락을 해줬습니다. 기술주들이 하락하면서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일시적이고 전반적인 큰 틀을 봤을 때에는 우리나라 반도체가 크게 가기가 어려운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가형 반도체가 저가형 반도체 기업들이 꾸준히 치고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글로벌적인 시장을 봤을 때 미국도 중국에 저가형 반도체를 써달라. 이러한 뭐 이제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상향 산업이기보다는 사양 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시장에서 계속 반도체에 대해서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코스피 시장에서는 반도체와 화학주가 주도주가 될 수 있지만 지금 상반기에는 매수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하면서 이 주가의 변동폭이 안정화가 되지 않는 이상 전반적으로 반도체주들은 상승하기가 어렵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반도체, 이 주도주, 대장주로서 역할하는 종목이 주가가 지지부진한데 어떻게 이 삼성전자를 통해서 밥 벌어먹는 기업들이 상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삼성전자 액면 분할할 때까지는 반도체는 어렵다. 다만 SK하이닉스는 호재성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삼성전자가 비싸기 때문에 주가가 비싸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수혜를 본 부분이었지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하면서 주가가 저렴해진다면은 SK하이닉스는 사업 다각화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원화 사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한테 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액면 분할하면은 뭐 LG전자급의 그런 주가가 됩니다. 당연히 뭘 사겠습니까? 액면 분할 후에는 지지 구간을 자리 잡아줬을 때 삼성전자를 매입을 하겠죠.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반도체주를 매수를 해야 합니까? 당연히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매도를 하고 기다려야 맞는 시장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꾸준히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꾸준히 말씀드렸던 부분이 반도체는 올해 힘들다. 주도주로 가기엔 어렵다. 수익을 줄 때 정리하고 저점에서 매수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 아직도 지금 실천하지 못하시고 뭐 인터플렉스라든지 이제 꾸준히 빠지고 있는 반도체주들 흘러내리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가지고 가면서 전전긍긍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갈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지금의 주도주는 지금 이제 반도체주들이 이슈가 받아주기에는 지금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끝까지 하락하는 신저가 갱신하는 종목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외에 이제 부가적인 설명으로 세 가지를 좀 뽑아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과대 낙폭주들이 시장의 하락률에 따라 가지고 지금 많이 하락을 했는데 지금 뭐 우량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외인 기관들이 정확한 지지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고 진입을 했던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종목 중에 하나를 현대모비스를 이제 편입을 했었는데요. 이 현대모비스가 이제 박스권 하단 부근에서 정확하게 이제 메이저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반등을 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장에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의 지주사 전환 관련된 이슈가 나와주면서 급등 시세를 줬는데요. 이런 이슈들은 굳이 나와줄 때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슈가 나와줄 종목이라면 저점 구간에서 메이저 수급이 들어와주는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정확하게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은 우량주 매매가 제일 어렵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량주 매매가 우리나라 증시에서 제일 쉽습니다. 왜? 외인, 기관, 개인의 매동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신뢰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의 영역은 굉장히 작습니다. 하지만 우량주들, 시총이 큰 종목들은 주가가 하락할 때는 끊임없는 매도세가 나와주다가 메이저 수급들이 진입을 하는 구간에서 조금씩 진입을 한다면 그 구간은 지지 구간 확인했을 때 거의 9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줍니다. 저희 우량주 매매법만 알고 있다면 지금 시장 굉장히 쉬운 시장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포의 매수해야 최저점 매수다. 현대모비스도 차트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꾸준히 이제 현대모비스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종목 어떻습니까?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하는지 전혀 감이 안 잡힙니다. 근데 주봉상으로 어떻습니까? 박스권을 형성을 하는 종목이다. 제가 이제 투자보감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우량주들이 박스권 행보를 한다는 것은 기업이 괜찮은 기업이다. 그 다음에 이런 지지 구간,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를 한다면은 반등 줄 때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우량주들 분할 매수 접근해서 비중을 좀 실은다면은 이 종목 그냥 뭐 10%, 20%만 올라가도 몇 프로의 수익입니까? 계좌 수익 여러분들이 뭐 50%, 100%만 실어도 계좌 수익 단기간에 5%, 1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박스권 행보하는 종목들은 정말로 높은 확률로 지지 구간을 확인했을 때 매수한다면은 좋은 수익을 내기에 좋은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자리에 지금 종목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코스피, 코스닥 이제 계속 글로벌 이슈에 의해 가지고 주가가 하락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 털으라고 나와주는 공포 심리의 시장입니다. 이런 공포 심리에 매수해야지 어느 때 매수하겠습들이 양봉에서 올라갈 때, 남들 차익 실현할 때, 그럴 때 매수하실 겁니까? 외인 기관들이 매수하고 외인 기관들이 매도하고 개인들이 매수하는 시장은 어떻습니까? 항상 주가가 눌린다, 시장이 눌린다, 시장이 좋지 않다라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게 뭡니까? 개인들은 올라갈 때 매수하기 때문에 외인 기관의 매도가 반대되는 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외인 기관들이 매수하고 외인 기관들이 매도할 때 매매하는 전략을 가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증시가 하락하고 악재가 나와주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투매를 해줄 때가 정확하게 매수 타이밍이다. 그게 어떤 매매법입니까? 굉장히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음봉 매수, 양봉 매도.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철칙만 가지고 간다면 지금 시장 전혀 불안하지 않은 시장이고 지금 시장은 지금 굉장히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시장이다. 지금은 농사로 따졌을 때 씨를 뿌리는 구간이다. 주식으로 따지면 씨를 뿌리는 게 뭡니까? 적극적인 매수를 할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시장 두려워하기보다는 적극적인 매수하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안정적인 종목으로 원금을 지키는 매매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어제장에 뭐 이제 다물 멀티미디어라든지 그다음에 남북 경협주들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비중을 실어서 매매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다물 멀티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200억대에서 400억대까지 올라왔던 종목이고 이 종목이 시총이 2배로 뛰었으며 유통 주식수가 적은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와 준다면 어제장에 급등 시세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다음에 남북 경협주는 어떻습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테마였다. 그리고 지금 뭐 전반적으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봉상 N자형 파동이 나오는 종목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테마를 뭐라고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이런 테마들은 단기적으로 뭐 소고기값 버는 종목이지 비중 실었을 때에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오늘 장에 올라갔으니까 남북경협주 잡을 거리라고 하셨겠지만 전반적으로 최근에 이렇게 이슈 받다가 하락했던 종목들이 뭐가 있습니까? 전기차 테마, 그다음에 수소차 테마, 로봇 테마, 그다음에 정치 테마주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하고 싶을 때 고점에서 매수하면은 외인 기관들 단기적으로 이 종목들을 끌어올리는 주포들이 수익 실현하고 나가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 부러워서 추격 매수하시는 이유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락할 때 매수하는 거, 칼날 떨어질 때 잡는 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배워야 되고 그래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손가락이 움직여주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끝까지 들고 가야 할 종목인지 아니면은 이 종목을 정리를 하고 지금이라도 갈아타야 하는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사임당이 지금부터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봐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씨앗을 뿌리는 이 구간에서 이 논에다가 상추를 심을 것인지 아니면 벼를 심어서 제대로 된 수확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테니까 지금 시장에서 내가 보유한 종목이 고민이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투자보감 이 시간에 종목 상담 요청하셔서 좋은 포트를 구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신사임당 전문가님의 장세 진단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간 종목 상담 시작할 텐데요. 다시 한번 투자보감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문자 1899-9738번으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저희가 낱낱이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대폰 번호 뒷자리 4822님의 문자입니다. LNF 44,340, 비중 10%. 기다리기 지겹네요. 손절치고 제약주 잡고 싶어서 손이 근질근질. 꼭 진단 부탁드립니다.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네, 지금 제약주로 바꿔야 하나 고민이 많이 되시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최근에 이제 전기차 관련된 이슈가 나와주면서 하락폭을 키웠던 종목들도 있고 반면에 LNF처럼 이제 하락폭을 그렇게 많이 키우지 않은 종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시청자님이 보내주신 가격대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반등을 줄 수 있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기다리는 게 지루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1월 전후로 매수를 하셨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구간에서 지금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고 반등을 줬는데 다시 한번 악재가 나와주면서 이 종목이 하락을 하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전기차 끝난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흐름을 보면 어떻습니까? 전기차 이슈도 있지만 수소차 이슈가 강하게 받쳐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일단 LNF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기차 관련된 이슈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악재와 함께 이제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 솔직히 안정적인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저점 대비 이제 큰 상승률을 보여줬고 지금 이제 42,000원대 이제 구간을 돌파를 못 해주면서 주가가 지지부진해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쌍봉 틀고 떨어지는 종목들 조심하셔라.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차바이오텍을 꾸준히 정리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차바이오텍 어떻습니까? 하한가 같습니다. 저는 이 차바이오텍을 저번 주 내내 정리를 하라고 했었던 이유는 이 종목이 상승 후에 쌍바닥 형성해주고 재상승을 줬지만 4만 원대 돌파 못 해주는 흐름이 제가 봤을 땐 불안하다. 그리고 이 종목은 지금 뭐 줄기세포라든지 여러 가지 임상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던 종목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 종목이 임상이 어느 정도 이제 실패에 가깝다는 이슈를 들었고 2년 전부터 이런 임상 관련된 안 좋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상승한 것은 제가 봤을 땐 개인 투자자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수익 실현하고 나올 수 있는 마지막 불꽃축제다라고 강조를 했었는데 이 종목이 제가 말씀드리고 일주일 내내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이 결국에는 이를 냈습니다. 하한가를 갔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60주선 지지받아주면서 다시 이슈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관리 종목이 되었습니다. 이 종목이 재상승하기에 좋은 종목이었다면 임원이 이 종목을 관리 종목이 되기 전에 매도를 했을까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이런 종목을 추격 매수를 해야 하느냐라고 본다면은 매수가 아니라 매도라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LNF를 차바이오텍과 이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LNF 같은 경우에는 약간 차바이오텍과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기대감으로 움직인 종목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목표가보단 손절가 잡고 대응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 종목 주봉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37,300원대 이 구간대 이탈 안 해야 다시 재반등을 줄 수가 있고요. 제가 지금 이제 앞전에 안 좋은 종목으로 사례를 들었지만 이런 종목들도 있으니까 손절가 이탈하면은 칼같이 정리하시라고 이제 경각심을 일으켜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 종목 지금 마에 42,000원대 돌파 못 해주고 있는데 42,000원대 돌파할 때 비중 줄이시고 최종 목표는 45,000원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저번 주에 차바이오텍도 이제 정리 사인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저저번 주부터 정리 사인을 드렸었는데 이런 종목들이 요즘에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닥권에서 다시 이제 호재성 이슈 나와주면서 개인 투자자들 계좌를 털어먹고 있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제발 고점 추격 매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닥권에 놓여있는 우량주들 널려있는데 굳이 이런 종목 추격 매수하셔가지고 하한가 맞고 그러셔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LNF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이 종목 손절가 칼같이 잡고 대응을 하시고, 목표가 뭐 이 종목이 42,000원, 45,000원 돌파해가지고 신고가 랠리가 나와줄 수도 있겠지만 매수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종목을 들고 가면서 전전긍긍할 바에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 사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LNF 37,300원대 이탈하지 않아야지만 재반등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42,000원대 돌파하면 비중을 줄이고 우선적으로 최종 목표가는 45,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떤 종목 고민 있으세요? 소리바다요. 네, 소리바다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2,955원에 30%. 네, 2,955원에 30%요. 아, 20%요. 20%요. 네. 네, 수원장님 어제 매수하신 거예요, 이 종목? 오늘 매수했습니다. 오늘 매수하신 거예요? 네. 아,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최근에 오늘 매수하신 이유가 뭘까요? 뭐 약간 조정, 차트 보고 월봉 보고 약간 조정 받다 올라갈 줄 알았는데 네. 생각보다 많이 빠져서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아, 네, 차트를 보고 올라갈 것 같아서 매수를 하신 거군요. 뭐 어디까지 조금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셨나요, 매수하셨을 때? 4,000원까지 보고 그랬는데. 네, 4,000원 정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있을지 바로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소리바다 2,955원에 20% 보유 중이라고 하시고 한 4,000원대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전 별론데요. 아,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종목을 굳이 오늘 왜 사셨나 궁금하네요. 그냥 뭐 차트만 보고 접근하신 거예요? 좀 지켜보다가 네. 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올 줄 알았는데 네. 그냥 빠져가지고. 아, 만년 적자 기업인 건 아시죠? 네.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하는 게 그렇게 안정적인 구간은 아닌 걸 아시겠네요? 네. 근데 20%나 실으셨어요? 실적 개선 기대감? 네, 그런 것도 있었고요. 재료도 좀 있었고, 이렇게 많이 밀릴지 몰랐어요. 재무 구조가 거래였으니까. 갈수록 안 좋아지는 종목인데. 그죠? 네. 그러면은 차트만 보실 게 아니라 요즘 시장은 불안한 시장이기 때문에 뭐 관리 종목 상장 폐지 관련된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하락을 해줄 수도 있는 시장이란 걸 염두를 하셨다면 매수를 하는 구간은 아니었던 거라고 전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뭐 재료적인 면은 좋아요. 근데 요즘에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선반영이 되고 나와주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저는 소리바다라는 종목을 최근에 차트를 본 적도 없거든요. 왜 본 적도 없을까요? 왜 본 적도 없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4,000원까지 보신 거는 무리해서 보신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종목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작업을 하고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 주봉만 보더라도 이 종목은 3,000원 돌파하기가 어려운 구간이라는 게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3,000원을 돌파할 때 매도하고 나와야 맞는 구간이지 매수할 구간은 아니라고 판단이 돼요. 지금 구간부터는 뭐 솔직히 이 재료로 뭐 4,000원까지 뽑아줘야 할 그런 의무도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재무 구조도 좋지 않고 오늘 장에 개인들만 많이 사고 외인들은 좀 매도세가 좀 강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뭐 좋게 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런 지금 뭐 시장이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뭐 수급이 약간 지지부진한 종목들도 있지만 많이 빠졌던 종목들 잘만 잡으면 20, 30% 그냥 먹는 자리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소리바다를 과연 그 가격대에 매수를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느냐를 판단했을 때 소리바다는 수익 실현보다는 손절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확률이 조금 더 있거든요. 일단 요즘에 이제 20선 지지를 해주는 종목들이 재반등을 주긴 하지만 굳이 양봉 매수, 음봉 매도를 할 만한 그런 시장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손절가는 2,470원대. 이제 뭐 이 전고점 구간, 이 구간 이제 지켜주면서 윗골이 달아줬는데 이 구간대에서 이제 반등을 주면은 저라면은 본전권에서 나올 것 같네요. 아, 네. 저는 솔직히 지금부터는 기술적인 분석의 영역이 아니에요. 뭘 보고 갈 만한 건덕지가 없어요. 뭘 이렇게 기대감도 확 받쳐준다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이 갖춘 재료는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뭐 이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엔 그래요. 네. 아시겠죠? 뭐 운이 좋으면 뭐 3,000원대 한번 돌파해주면서 약수익 실현하실 수는 있겠네요. 근데 제가 보는 기준에서 주봉, 월봉상으로는 4,000원까지는 힘들어요. 오늘 거래량이 좀 실렸는데 그건 뭐 나쁜 거 아닌가요? 거래량이 실렸는데 개인들이 몽땅 샀는데요. 네. 네. 그럼 이제 조만간에 그 본전 가격까지 올 수 있을까요? 일단 네. 저는 이 종목을 좀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이 종목의 주포가 누구인지를 보고 거래원 분석을 좀 해봐야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오늘 거래량이 많이 터진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오늘 거래량이 터진 거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굳이 고점 그 거래량이 많이 음봉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는 것은 일단 누군가가 많이 물량을 받아줘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이 물량이 과연 단기적으로 손바뀜인지 매집인지를 봤을 때 저는 굳이 이 종목을 이 구간에서 손바꿔가지고 매집을 할 만큼 매력적인가라고 봤을 때 내부 정보를 알고 있는 게 아닌 이상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뭐 판단은 뭐 어떻게 우리 시청자님이 하시는 거겠지만 저는 지금 매수할 게 널렸는데 굳이 이 종목 들고 가면서 올라가네 마네 할 바에는 본전권까지 올라와 준다면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 사시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님 소리바다 4,000원대까지는 조금 무리지 않을까 말씀하셨습니다. 손절가 2,470원 말씀하셨고요. 반등 나온다면 본전권에서 종목 교체하시기를 권유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4822님의 문자입니다. 넥슨GT 14,700원 20% 12월에 매수해서 겨울방학 다 지나가고 제약 엄니 임당님은 이뻐지시네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제약 어머니 데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조만간 이 넥슨GT는 어떤 진단 필요할까요? 게임주가 다 시세를 줄 때 넥슨GT만 못 갔어요. 뭐 이 종목이 다른 이제 그 게임주에 이제 속해 있는 그런 게임에 이제 순위가 밀렸다고 해가지고 못 간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가지고 못 가는 거거든요. 시총이 이제 뭐 4,000억대 전후에서 이제 지금 3,000억대, 이제 3,900억대까지 떨어졌는데 일단은 일봉상으로 241선은 지켜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지금 뭐 거래량 없이 하락을 하는데 거래량 한번 터주면은 재반등 줄 때 13,000원대까지는 가거든요. 근데 이 13,000원대도 지금 이제 그 매도를 한 그런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구간 돌파 여부를 봐야 할 것 같아요. 지루하시면 12,000원 돌파할 때 정리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오래 걸립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넥슨GT 오래 가져가기는 조금 지루하다 느끼신다면 12,000원대 돌파하면 정리하시라 말씀하셨고요. 거래량이 붙으면 13,000원대까지 갈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나님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고민 있으세요? 하나투어예요. 네, 하나투어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14만 5천에서 비중 50%. 네, 14만 5천 원에 50%. 좀 오래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시청자님? 2년 됐어야죠. 2년이요?
2년도 더 된 것 같다. 이것 때문에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요. 되게 오래되신 것 같아서. 참느냐고 힘들어. 네, 정말 힘드셨겠어요. 이렇게 오래 가져갈 생각이 없었던 거죠, 매수하실 때. 아니, 없었던 건데, 이제 증권회사 직원이 그게 뭐 면세점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네. 20만 원이 넘을 거라고 막 계속 건의해서 자기가 그냥 500주를 사버렸어요, 그냥. 그래요. 비중도 많이, 네. 네, 그래서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에 너무 빠지니까 제가 모르고 할지도 모르고. 그렇죠. 거기서도 그냥 사놓기만 해야지 일은 그냥 놔두는 상태. 그래요. 네, 비중을 또 워낙 많이 실어서 또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좀, 네, 고민이 깊으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 20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바로 전문가님께 물어볼게요. 네, 전문가님 하나투어 14만 5천 원에 50% 한 2년 정도, 2년 넘게 가지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님은 어떤 진단 필요할까요? 아, 이게 네. 언제 뭐 본전이 오나 또 뭐 그냥도 팔아서 종목을 갈아타야 되나 여태 참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아주 답답해요 아주 그냥. 아,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아, 어머니. 아, 자꾸 여기 방송 PD님이 단호박 같다고 해가지고 말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우리 어머님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그냥. 제가 원래 좀 말을 돌려서 못하는 성격이라서요. 아, 예, 그게 좋지요 우리들한테는. 이 종목을 왜 지금까지 들고 왔죠? 차라리 자르고 갈아타는 게 뭐 벌써 다른 걸로 수익 보고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돈도 많이 들어가 있고 네. 또 이게 이제 뭐 언제나 올라올까 제가 또 잘 모르니까 네. 그래서 뭐 본전이라도 뭐 팔아야 된다 계속 빠지고 하면은 전번에는 너무 6만 원대까지도 빠지니까 너무 힘들고 그냥 마냥 놔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마냥 많이... 놔두니까 종목이 엄청 밀렸네요. 네네 맞아요. 2015년도에는 제약주, 이제 뭐 화장품주 더불어서 이제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을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좀 시세를 주다가 이제 이슈가 좀 어느 정도 소멸이 되니까 주가가 하락하고 다시 재반등을 못 줬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재료적인 면에서 실적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가는 종목들은 그 시기 안에서 수익 보고 정리를 해야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수익권에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고 매수하자마자 밀렸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은 지켜보시다가 수익을 전혀 못 보고 끝물에서 매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종목은 남들이 사고 많이 말할 때 사는 게 아니라 남들이 잘 말하지 않고 바닥권에서 남들이 관심이 없을 때 사야 대박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앞으로는 종목의 비중을 많이 싣고 안 싣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슈가 끝나고 재료가 소멸되고 앞으로 재상승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분별력이 좀 떨어진다 싶으면 정리를 하는 게 맞거든요. 지금 뭐 매수 타점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매수를 하신 게 2015년 연말쯤이나 매수하신 것 같은데 연말에 사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쭉쭉 빠졌는데 얼마나 마음고생 하셨겠습니까? 아, 애간장이 녹았어야지 그냥. 그죠. 애간장이 녹는데 이 종목을 이렇게 쭉쭉쭉 빠져가지고 이제 신저가 갱신할 때 반토막 났었구만요. 예, 딱 반토막이 났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이때는 다른 데 상담 안 받으셨어요? 안 받았어요. 왜 안 너무 받았어요? 빠지니까, 네. 너무 많이 빠지니까 근데 요즘 좀 뭐 실적이 어쩌고 좋다면서 좀 올라오니까 이제 어떻게 될까 싶어서 이제 그냥. 이거를 어머님도 알고 남들도 다 아면은 이 종목 조만간 밀리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남들이 다 아는 재료를 어머님까지 다 알게 됐으면 재료 소멸이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아, 근데 저는 그래도 여행주를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있어요. 아유,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일단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동남아시아 쪽으로 이제 많이 여행을 가잖아요. 뭐 주말을 이용해서라든지 휴가라든지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짜투리 시간을 내 가지고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하나투어 실적에도 반영이 되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이제 여행 관련된 종목들에도 반영이 되는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주가가 상승하고 눌리면서 한 2년 이상 이제 물량을 소화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해주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여행 관련된 종목들도 흐름이 나쁘지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는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해야 하거든요. 월봉상 데드크로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수렴했던 구간이 10만 7천 원대를 이탈하면은 비중을 줄이실 생각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10만 원 이탈할 때? 10만 7천 원.
아, 107,000원. 종가 기준으로요. 예. 근데 이 가격대를 이탈을 할 때 시장이 전반적으로 무너지는 거라면 다른 종목들도 무너지는 거라면 정리를 안 하셔도 되고 남들 아, 다 예. 올라갈 때 이 종목만 올라가면 정리를 좀 고려하셔야겠죠. 그래서 그래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일단 거래량이 적고 이 종목이 이제 지금 시장의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가야 할 구간이에요. 아, 예. 그래서 107,000원대 이탈하면은 손절 고려하시고 상방의 12만 원 돌파 여부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13만 원대까지 가거든요. 근데 저는 13만 원이요? 지금 구간에서 어머니 평단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손절가랑 단기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고 다음에 다시 한번 문의 주세요. 아, 13만 원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3만 원까지 가는데 단기간엔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 아, 어머님이 시간을 좀 소비를 할 건지 아니면은 종목을 자르고 시간 소비하는 게 아니라 빠르게 포트 교체해서 원금 회복을 하실지는 제가 그걸 어머님이 못하죠. 어떻게 죽는지 어떻게 올라가는 걸 모르니까 이러고 있죠. 그럼 공부를 하셔야죠. 네? 어떻게 꽁으로 얻어지는 게 어딨어요. 공부를 그러니까. 하든지 기회비용을 지출하시든지 하셔야죠. 글쎄 그래야 될 것 같네요. 네, 어떻게 그죠? 아는 사람은. 네, 네. 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이 종목 정리하시고 싶을 때 저 한번 찾아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네. 네, 우리 시청자님 하나투어 107,000원 이탈하면 손절 고려하셔라 말씀하셨고요. 12만 원 돌파 여부 따라 13만 원까지 갈 수는 있는데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앞서 공포에 매수해야 최저점에 매수할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어진 온라인 방송에서 그러한 구간에 있는 종목들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너무 많아요. 근데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뭐 장중에 종목들을 많이 둘러보는 편인데 요즘에 시총 작은 종목들 움직임이 좋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개인 투자자들 불타기 들어오면 윗꼬리 달고 종가 마감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럼 뭡니까?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테마는 어떤 테마입니까? 정책 테마주입니다. 정책 테마주인데 그 5월 달에 경선 있고 이제 6월 달에 본선이 있는 5월 달에 본선이 있는데 6월 달에 본선이 있는데 일단 5월 달에 경선까지는 제가 봤을 땐 정책 테마주들이 움직여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번 주는 저가 매수 타이밍, 다음 주는 급등 시세를 보는 수익 실현하는 타이밍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잘 움직여 줄 수 있는 정책 테마주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에 움직일 수 있는 정책 테마주 3월의 마지막 주인 오늘 어떤 종목이 있을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투자25시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이데일리 TV 투자25시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투자보감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신사임당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1465님의 문자입니다. 신사임당님 팬입니다. 주식 시작한 지 2달 정도 됐는데요. 명문제약으로 수익 실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초에 5,000원에 SFC 50% 구매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관망하시는지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수익을 보고 있으신데 앞으로 어디까지 더 갈 수 있을지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지금부터는 이제 뭐 신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줄기세포 치료제 관련된 이슈 하락했던 종목들 네이처셀이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 종목 뭐 공시에 의해서 개인 투자자들 아주 계좌를 털어먹었던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은 굳이 매수하고 싶지 않아요. 이 종목들 개인들 막 주가 막 이렇게 지갑 털어먹고 이랬던 종목을 어떻게 사라고 하고 또 이런 종목을 또 목표가를 설정을 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땐 오늘 상한가 가고 뭐 내일 주가 움직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전고점 구간을 돌파를 한 구간이고 고점에서 상한가 터졌으면은 뭐 내일장에 매도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되고요. 내일장에 뭐 시초가가 어떻게 형성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종목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의 뭐 운이 좋다면 내일 뭐 좋은 수익을 낼 것이고 시청자님이 운이 안 좋다면 내일 갭락일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이런 종목들 이제 상따한 종목들 그 다음에 또 이제 불타기로서 이제 뭐 대박 수익을 원하는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추격 매수를 한다면 내일 장전에 갭으로 뜨지 않겠습니까? 저라면은 갭으로 뜨면은 전략 매도하고 다른 종목 잡을 것 같기 때문에
이 종목 내일 시초에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FC 갭 상승하면 전량 매도하시라 권유의 말씀 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마지막 상담으로 전화 상담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 있으세요? 카카오요. 카카오, 예,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14만 2천 원요. 네, 비중은요? 네, 비중은 좀 많아요. 70%요. 네, 14만 2천 원에 70%. 네. 왜 이렇게 비중을 많이 실으신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카카오를 많이 쓰셔서 그러신가? 카카오톡을? 네, 언제 매수하셨어요, 시청자님? 네, 한 6개월 전에 됐을 것 같은데요. 아, 6개월이요. 꽤 오래되셨네요,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어디 정도까지 보고 목표가를 보고 매수하셨어요? 목표가는 정해놓은 거 특별히 없고요. 네. 네, 좀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샀는데 사자마자 계속 떨어졌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 종목 네. 그러면은 전문가님께 어디까지 좀 갈 수 있을지 바로 물어볼게요. 네네. 네, 전문가님 카카오 14만 2천 원에 70% 보유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이 종목 목표가를 좀 어느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님이 얼마나 끌고 가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우리 어머니 이 종목을 기간을 얼마 네. 보고 입성하셨어요? 기간 한 두세 달요. 두세 달이요? 매수하신 지 네. 얼마 되셨죠? 한 5, 6개월 됐을 것 같은데. 5, 6개월이요? 네. 그러면은 수익 실현할 수 있었지 않아요? 예, 조금 있었는데 조금 더 오를까 싶어가지고 있었더니 네. 계속 떨어지는. 누가 더 들고 가라고 했어요, 이 종목? 제가요. 저는 이 종목 네. 15만 원 이상에서 전량 매도 사인을 줬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쉽네요. 저는 최종 매도를 15만 5천 원에 했는데 네. 우리 어머님이 저를 조금 더 일찍 만났으면 수익 보고 다른 종목 잡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네요. 네. 이게 전화를 몇 번 드렸는데 잘 연락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전에는 그냥 문자 겁나 안 보내주시더니 요즘에 문자 겁나 많이 보내주시네요. 전화도 많이 들어오고. 네. 아, 그럼 일단 어떻게, 네. 언제까지 가져가면 될까요? 이 종목이요? 네. 뭐 본전 매도 해야죠. 뭐 이 종목이 나쁜 종목이 아닌데. 네. 본전 매도를 하려면 제가 봤을 땐 네. 한두 달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요? 네. 기다리실 그래요? 수 있어요? 네. 그 정도는. 기다리셔야겠구만요. 70%나 담으셔가지고. 네. 우리 어머니 혹시 분할 매수 하실지 모르세요? 분할 매수도 할 줄 알죠. 할 줄 아는데 한 번에 사셨죠? 네. 우리 어머니 자금력이 좀 크신가 봐요. 그걸 노코멘트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요? 뭐 어떻게 해요? 버텨야죠. 한 두 달가 있으면 본전까지 올까요? 2달까지 안 걸릴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점쟁이 같네. 그럼 한 15만에 매도를 할까요, 이게? 15만 원이요? 네. 이번에 가면 15만 원 넘길 수도 있는데. 그래요? 저는 일단 비트코인이 사실 네. 오늘 비트코인 얘기하려다가 정치 테마주 얘기하려고 이제 좀 방향성을 틀었는데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 주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하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향후 빠르면 4월 뭐 늦어도 6월 이내에 대시세 한번 주는 구간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네. 당연히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 상승해 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관련된 이슈 말고도 글로벌 플랫폼으로서 성장하고 있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 봤을 때는 그-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전망성은 괜찮아요. 네, 그거 보고 샀는데. 그러니까 네. 뭐 어떤 종목이 이 종목을 네. 봤을 때 내가 어디에서 샀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좋은 종목도 손실일 수도 있고 수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판단을 하신다면은 네. 한 번에 이렇게 많이 매수하시는 일은 없겠죠. 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제가 봤을 때는 네. 비중이 크시기 때문에 일단 본전권에서 비중 한번 축소하시고 15만 원 터치해주면 그때 또 비중 한번 축소하시고 그다음에 현금 네. 보유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락드릴게요. 네. 네.
네, 우리 마지막 시청자님이셨습니다. 카카오 본전권 오면 비중 축소하시라 말씀하셨고요. 15만 원대가 와도 비중을 한 번 더 축소하시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렸는데요. 종목을 교체해야 할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전문가님 그래서 관심주로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저 오늘 중국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뭐 이게 시장의 영향인지 아니면 신사임당이 말을 잘해가지고 종목들을 많이 매수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했던 가격대를 이탈을 한다든지 아니면 바로 이제 급등 시세로 이제 수익 실현하고 나와주는 그런 종목들이 있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뭐 종목 저는 좋은 거 드리려고 노력하는데 비중 많이 실지 마세요.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려면은 무방 추천주 조금씩 사야 쏠쏠하게 소고기 값이라도 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TV 추천주 너무 많이 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항상 손절가 이탈하면은 정리하시고 새 종목을 교체하는 것 이런 이제 지지와 저항 구간을 통해서 손절도 매매이니까 이런 부분들 수긍하실 수 있도록 무료 추천주는 조금만 사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추천주는 화장품 관련된 종목입니다. 어제까지 좋은 흐름 보여주다가 오늘 눌림목을 주는 종목들도 있었고 어제 눌렸던 종목들은 오늘 양봉 마감하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신사임당 추천주를 너무 좋아하셔서 오늘 이제 시총이 이제 뭐 2천억대 이상인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종목은 이제 코리아나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가지고 온 이유는 일단 전반적으로 같은 업종이나 같은 테마가 같은 패턴으로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수급이나 이런 이슈가 받쳐졌을 때 급등 시세를 주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는 재룡산업, 재룡전기, 뭐 제형솔로테, 뭐 이런 뭐 좋은 사람들까지 해서 비슷한 N자형 파동 그려주면서 전고점 돌파하면서 시세 주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종목들처럼 같은 패턴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을 유사하게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리아나나 뭐 한국화장품, 한국콜마 전반적인 종목들이 비슷한 흐름을 나와주고 있는데 이 종목이 이제 120주선 돌파 못 해주고 중장기 이평선 지지 받아주면서 저점 높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방 저항대인 7,700원대 뚫어주면 8,000원대 무난하게 볼 수 있거든요. 이 종목 제가 봤을 때는 강력한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 돌파해준다면 충분히 시세 한번 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 종목 내일 시초가 이하 분할 매수 접근하시고 손절가는 하방에 이제 그 저항 구간이 6,900원대 이 지지 구간 6,900원대 이탈하시면은 정리 한번 하시고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8,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저번 주에 크린앤사이언스라는 종목을 상담을 받으면서 크린앤사이언스 살 바에는 하츠라는 종목을 사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크린앤사이언스는 주가가 이번 주에도 지지부진했고 하츠는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24%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게 뭡니까? 어떤 업종, 어떤 테마든 내가 주도주를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극강하게 갈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사임당이 오늘 뭐 가지고 왔습니까? 4월 달에 움직여줄 수 있는, 대시세 줄 수 있는 종목들, 그 테마는 정책 테마주다. 그래서 이 정책 테마주들 지금 저점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이 몇 개 없습니다. 그리고 대장주로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사는 게 아닌 이상 윗꼬리 보면서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좌절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신사임당이 말하는 대로 주도주를 사셔서 수익을 볼 것이냐 이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시냐에 따라서 오늘 무료 방송 오시느냐 마느냐가 갈려질 것 같은데요. 이런 이제 크린앤사이언스 정리하고 하츠를 추천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을 통해서 4월 달에 움직여줄 수 있는 정책 주도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무료 방송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관심주로는 꾸준히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화장품주 코리아나 소개하셨습니다.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매수가는 시가 이하, 단기 목표가는 8,000원, 그리고 손절가 6,900원 말씀하셨고요. 비중은 너무 많이 실지는 마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 후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4월을 대비하는 정책 테마주 공개한다고 하시니까요. 이제 또 3월의 마지막 주잖아요. 4월 미리미리 좀 신사임당 전문가님과 함께 대비하면서 좋은 수익 4월에 거둬 보시길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투자25시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이데일리 TV 투자25시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투자 보관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신사임당 함소혜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투자 보감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전문가님과 함께 든든한 투자 보감 또 열띤 상담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